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급 체제입니다. 이 1급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문기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선국이 출범 이후에 첫 회의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컸는데요. 자,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 또 누가 참석했는지 궁금한데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말 그대로 네. 이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기 위해서 만나는 회의입니다. 네. 주요 현안들을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제2의 국무회의라고도 불립니다. 2022년부터 정례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이번 회의가 10번째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 이제 민선국이가 출범을 했는데 네. 민선국이 출범 이후에는 이 첫 회의였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 부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번 회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이 공동 부의장으로 참석을 했고 또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회의에서 정부가 이제 민선국이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발표를 했고요. 또 각 시도지사들이 이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도 균형 발전 강조했는데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에서도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또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들은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시혜가 아니다. 또 필수 전략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좀 못 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예. 아니고 지금 이 수도권 집중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네. 비효율과 비생산성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과밀돼 있는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에 OECD의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평균 숫자가 20%가 안 됩니다. 네. 한 17% 뭐 넘는 그 정도 숫자인데 그 일본의 경우에 이제 뭐 수도권 집중이나 이제 지방 소멸 이런 게 큰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일본에서도 하잖아요. 네. 일본이 도쿄권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5%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심각하다는 일본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뭐 20% 정도 이상 정도고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수도권에는 인구가 이렇게 과밀돼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들이 커집니다. 당장의 집값이 그렇죠. 문제가 지금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거비가 문제가 예. 되고
그다음에 교통이 문제가 됩니다. 아하.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밀립니다. 막혀요. 집에서 일찍 나와야 됩니다. 예. 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밀화되면서 생기는 도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수도권에는 그래서 인구가 좀 더 과밀되지 않으면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과밀돼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 내 총생산이 한 52.8%, 청년 인구가 54.8%인데 그 얘기는 네. 지방에는 이 실제 인구가 살고 있는 것보다 이 일자리라든가 청년 인구가 훨씬 작다는 더 얘기잖아요. 적다는 얘기겠죠.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뭐 당연히 청년이 없으니까 산업 기반이 더 거기에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더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동력을 찾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인구가 좀 더 나눠져 있으면은 지방은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두 개를 합쳐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이 대한민국의 생산성 저하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시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거고요. 네. 저만 해도 뭐 일자리만 있으면은 서울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근데 진짜예요? 이 스튜디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세종이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세종이 이제 있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됐다는 게 사실은 오래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잘 안 되었으니까 이제 잘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가서 또 전국이 동반 발전하고 또 모두 함께 성장한다. 이게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5국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김민하 평론가 5국 3특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할 때마다 주요 정책 뭐 할 때마다 얘기하고 이번에도 회의할 때마다 회의에서도 전국을 5국 3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국 3특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균형 발전이나 네. 이런 것들을 도모를 하려면 각 시도나 뭐 이렇게 해서 단위를 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좀 광역으로 묶어서 더 크게 묶어 놓은 거죠. 5국 3특. 그렇죠. 예. 광역으로 묶어서 이 광역에서는 어떤 걸 하자 예.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5국 3특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으로 네. 나눕니다. 5극이에요, 그게. 그렇죠.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 그렇게 되고요. 잠깐만. 수도, 중부, 동남, 대경, 호남.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3특은 뭐예요? 3특은 그렇죠. 이 초광역권 외에 3특은 뭐냐? 예. 3개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구성을 하는 건데 예.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특별자치도는 여기는 이제 또 초광역권과는 별개의 이러한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러한 이제 이 지역으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국 3특. 그렇죠. 예. 이 5국 3특의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국을 사실상 8개 권역으로 재편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정, 금융, 세제, 제도에 걸친 7대 정책 패키지 네. 이것을 논의를 하고 이 규제 특례나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메가 특구로서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로 사고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네. 이러한 전략 산업을 이제 일단 육성하는 그러한 기본 단위로서도 이러한 이제 초광역권의 5국 3특을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 5국 3특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방금 말씀드린 3대 메가 프로젝트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업뿐만이 아니고 교통, 뭐 대학, 의료, 주거 이렇게 경제권과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방식의 그러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게 5국 3특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개 권역이에요. 5국 3특. 자, 잘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회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들은 이 권역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우리 KTV의 일목요연 기자, 우리 문기혁 기자 네.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해야 설명을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네. 이 권역별 성장 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7개 권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은 빼고요. 7개 권역에 대해서 이제 권역별로 성장 엔진을 3-4개씩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려면 이제 권역별로 좀 설명을 할 좋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권역별로 같은데 하시죠. 권역별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이 중심이 됩니다. 네. 이 충청권에 아하. 국내 최대의 디스플레이 삼성 공장이 있거든요. 좀 이런 기존에 이제 강점이 있는 산업과 연계를 해서 충청권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같은 산업들을 성장 엔진으로 작동을 하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청정산업 혁신 거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데 뭐 스마트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의 성장 엔진으로 가동을 시킨다는 계획이고요. 이 중부하고 강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남권 전에 이제 전북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특별자치구.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그린 수소 플랫폼이라든지 이 첨단 로봇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엔진으로 작동을 하고 네. 이제 대구 경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첨단 소재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아하. 부분들이 이제 성장 엔진으로 작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남권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 반도체 팹 그렇죠. 또 설치하겠다는 신규 신설하겠다는 좀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AI 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 엔진을 작동을 시킬 계획이고요. 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이 그 그렇죠. 발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조선해운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주항공, 방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래 산업들 이제 프론티어로서 할 예정인데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이 맞습니다. 풍부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하나하나 묶어서 성장 엔진을 이제 강하게 가동을 네. 하겠다, 작동을 하겠다, 가속도를 내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균형 발전 구성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재정,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나 갖고 예. 있느냐 이거가 관건인데 문 기자, 네. 재정 어떻게 좀 마련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정 일단 돈이 중요하겠죠. 돈이 사업을 있어야 하려면 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마중물로서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래서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재정이라든지 금융, 세제, 그리고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이렇게 7개 분야, 7대 분야를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설명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한 거 좋습니다. 예. 일단 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을 해서 네. 이 대규모 지방 투자가 있을 경우에 이 성장 엔진 특별 보조금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고요. 이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성장펀드와 이 지역 전용 펀드 등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40%를 네. 지방에 투입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80조 원 이상의 그 금융을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 네. 대폭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세액 공제 등의 이 지방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네. 세제 혜택도 파격적으로 해주겠다고 했고요. 뭐 이와 함께 이제 메가 특구를 지정을 해서 각종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기술개발 실증이라든지 지방 주도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업형 첨단 도시와 같은 인프라 조성 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네. 정부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권역별 성장 엔진 육성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까지 뒷받침이 된다고 하니까 이 구상이 한층 더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 평론가님 어떻게 좀 어떤 대목이 눈에 띕니까? 이 재정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일목요연하다는 게 눈에 이건 띕니다. 우리 문 기자님이 한 거고요. 예. 일목요연하게 들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요. 예, 예.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네네. 요 내용을 들으면서 네. 제가 이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뭐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일단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과거에 논했을 때 사실 우려하고 뭐 이런 지적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지방의 이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형태로 이게 결국은 사업에 기여이 되는데 정작 지역에 갔을 때는 이 지원된 어떤 이런 재정이나 또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과연 이제 지역 발전에 투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뭐 눈먼 돈이 돼갖고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앞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들은 얘기들은 이 5급 3특과 관련해서 들은 얘기들은
이 그냥 균형 발전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업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산업 정책을 같이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는 이런 산업이 필요하겠다부터 이 광역권에 일단은 전제를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맞는 이 정주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교육 기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끌어오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지 그냥 지방에 뭔가 자원을 내려보낼 테니까 잘 이거 가지고 발전을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이 지역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부터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지방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 논의에서 맹점이다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뭐 그럼에도 우리 균형 발전 얘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들 다 추진을 해왔어요. 안 한 정부가 있었나요, 사실은? 다 뭐 중앙 집중 안 하죠. 균형 발전 이렇게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이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요 개념으로 제도화를 시도한 것은 참여정부, 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때. 이 시절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정권, 노태우 정권이나 뭐 이 김영삼 정권이나 YS, 이런 시절에도 균형 발전에 해당하는 지방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사업 중심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균형 발전이라는 의제 자체를 제도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제 참여정부였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행정 수도를 만든다든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후임 정부들에서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달성되지 못한 시도들이 있었죠. 가령 이제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는 그때는 약간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졌는데 네. 그때도 이 균형 발전 자체를 이명박 정부에서 뭐 이렇게 부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권과 같은 경우에는 더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기억나요. 그렇죠. 네. 이런 담론으로 접근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 분산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 전국을 또 5+2 광역 경제권으로 기억납니다. 나눈다. 5+2. 그렇죠. 요 네. 개념 자체는 또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이제 5국 3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만 다릅니다만은. 하지만 이렇게 접근했던 것을 볼 때도 이명박 정권에서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 자체는 추진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네. 이제 요거를 하향식으로 했다. 또 이제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생활권까지 같이 묶어서 뭔가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제 이런 지역 균형 발전과 엮이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성과를 이제 크게 내지는 못한 네. 또 한계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부울경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 정치적 부침에 따라서 이게 아무래도 선거와 연관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약으로 걸고 이제 선거를 치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추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들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지만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달리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은가 아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